네, 먼저 이번 주에 정치권 기상도부터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일간의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이고요. 또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3주 만에 재개가 됩니다. 특히 지하가 아닌 지상 출입구를 통해서 진입을 할 예정이어서 기자들의 질의응답도 있을지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한 일정입니다. 또 14일에는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주에 한 줄 총평부터 한번 듣고 갈까요? 이번 주요. 예. 맑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안 맑은 네. 뭐 그런 날씨 같습니다. 겉은 맑은데 속으로는 좀 우중충한 네네. 그런 날씨군요. 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저희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요. 민주당이 이제 순조롭게 대선 준비해서 오늘부터 선거운동 시작하니까 막죠. 근데 예. 이제 속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하는 게 맞는 거냐. 아마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뭐 김혜경 씨의 2심 선고도 좀 있는 날이다 보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민주당도 여러 스케줄들이 있네요. 네.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후보를 교체하냐 마냐 이런 일정이 주말 내내 좀 벌어졌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당원 투표에서 그게 부결이 되면서 네. 다시 김문수 후보가 자격을 복원을 하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당원들 대상으로 단일화 조사를 해보면 80% 이상이 단일화 필요성에는 찬성을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세요? 일단 그 단일화가 필요하냐, 그리고 이제 단일화를 언제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80% 넘는 분들이, 당원분들이 이제 찬성을 했죠. 단일화도 10일 전에 해야 된다고 하셨고요. 예. 일단 응답률이 별로 안 높았습니다. 그게 한 33.8%, 이제 세 분 중에 한 분만 응답을 한 결과가 그런 거고. 근데 이번에 나온 전당원 투표는 응답률 모릅니다.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예. 모르지만 이제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밤사이에 새벽에 그런 일을 벌인 이후에 돌려진 당원 투표이기 때문에 성격이 바뀌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한덕수 전 예비 후보에 대한 어떤 뭐 찬반은 겉으로는 그렇게 같지만은 당이 이래도 되나 하는 그런 투표의 성격으로 바뀐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뭐 한덕수냐 김문수냐 이런 찬반이라기보다는 네. 당 지도부가 이렇게 절차 무시하고 해도 되나? 뭐 네. 이런 거에 대한 평가였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설문 저도 이제 받았는데 그 예. 음성에 질문에 김문수라는 글자는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안 그래도 지금 다음 질문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여론조사에서 질문을 3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전 당원이 아니니까 못 받았습니다만 한덕수 후보로의 후보 변경에 찬성하냐라고 물은 다음에 한덕수 후보자로 변경하여 지명하는 것에 대해는 어떻게 생각하냐. 또 마지막으로는 방금 찬반에서 밝힌 게 맞냐 이런 식으로 계속 한덕수 묻다가 최종 확인해라는 뭐 이런 세 가지 그 첫 질문이었다. 질문이 이상한데요. 첫 질문과 두 번째 질문 합쳐져서 저는 들었는데.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은 어쨌든 김문수 후보는 배제한 채로 계속 예. 한덕수 후보만 등장하는 질문이 세 개인데 당원이냐? 당원이냐? 맞다. 일단 두 번째 질문은 당헌 74조 2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찬성이냐 반대냐? 세 번째, 찬성이냐 반대냐 했을 때 찬성 맞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보고. 예. 그렇게 해서 끝났어요. 찬성 맞습니까? 예. 근데 지도부는 굳이 왜 이런 당원 투표 절차를 거치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좀 자신 있으니까 굳이 새벽에 기습적으로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후보 등록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토요일 0시부터 시작된 겁니다. 0시에 예. 비대위를 열어서 김문수 후보의 후보 자격 박탈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후보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2시 반에 공고를 합니다. 2시 반에 네. 공고를 해서 3시부터 새벽 3시부터 새벽 4시까지 후보 등록해라 해서 이제 새벽에 하고 정통성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등록만 한 상태는 혼자지만 네. 뭐 뭘 거쳐야 이 사람이 후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뭐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냥 찬반 투표해서 찬성 나오겠지 하고 설문 설계도 미리 준비한 걸로 돌린 걸로 보여요. 그러면 설문 설계가 잘 보면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관련 당헌 당규에 따라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앞에가
관련 당원 당규에 따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네. 아 이건 합법적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잖아요. 웬만하면 찬성 가게끔. 근데 당원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도부에서 이걸 움직인 분들은 아마 생각을 조금 더 깊게 하셨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 투표 성격이 바뀌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도부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폭력적으로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상황을 앞에 만들어 놨다는 거. 이걸 간과한 거고, 두 번째는 그 당심의 분포에 대해서 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당심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지난번 있느냐. 5월 3일 전당대회 때 결선을 했잖아요. 예. 김문수, 한동훈. 네. 당심만 보면 한동훈 후보가 38% 넘게 받았습니다. 그럼 그분과 38%와 그다음에 62를 받은 김문수 후보 중에서 진짜 순수하게 김문수 후보를 좋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설마 12, 13, 14% 이거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과반 당연히 안 되네요. 그렇죠. 예. 안 되는 겁니다. 네. 신동욱 대변인이 나와서 네. 근소한 차이로 부결이 됐다 말씀하셨는데 그 근소하다는 것은 주관적이에요. 숫자 밝히지 않으면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차이가 꽤 났을 거다. 지금 근데 왜 이렇게 공표를 안 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그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여론조사도 그렇고 이번에 당원 투표도 그렇고 이제 원래 이렇게 자세히 공표를 하면 안 되는 뭐 그런 건가요? 이건 여론조사가 아니고 예. 당원 투표에서 이건 공표도 됩니다. 공표해도 제가 볼 되는 때는 건데. 제가 예. 볼 때는. 근데 왜 공표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안 할 수는 이거 있을 것 자체가 같아요. 혼란인데 뭐 이게 혼란을 종식시키겠죠. 예. 어쨌든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이 있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혼란을 책임지겠다라면서 물러나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전히 그냥 직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물론 김문수 후보가 이 상황에서 원내대표를 교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좀 품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책임론은 계속 좀 불거지는 상황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일이 있기 전부터 이제 쌍권이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의 이제 책임이 어느 쪽에 더 어느 쪽이 더 많으냐 뭐 이런 거를 따진다기보다는 이게 이렇게 하나의 뭐라 그럴까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 두 분의 역할이 지대했기 때문에 아마도 권영세 위원장 물러났으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뭔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당 구성원 사이에 많은 것은 사실이죠. 예. 지금 혹시 뭐 소리 들어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청계광장에 가까운 회사다 보니까 지금 바깥에서 이재명 후보 캠프가 출정식을 곧 하나 네, 봐요. 네. 그래서 소리가 조금 들어갈 수 있다는 네, 네. 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 집은 좀 잔치집 같은데 이게 김문수 후보는 제가 걱정되는 게 후보가 너무 늦게 확정이 돼가지고요. 빈 랩핑차 사진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네. 보통 오늘은 이제 아침부터 후보 네. 얼굴이 붙어 있는 그 랩핑차들이 돌아야 되잖아요. 시작해서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아직 이재명 후보 건 제가 많이 봤거든요. 출발을 못하죠. 아직. 출발을 아직 못한 그런 상황일까요? 여러모로 참 주말에 왜 이런 짓을 했느냐라는 좀 생각이 저도 듭니다. 뭐 저 당원도 아닌데도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고 홍준표 전 시장과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너무 답답하니까 글을 계속 올리시던데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서 이제 정계 은퇴, 즉각 사퇴 뭐 이런 것까지 좀 거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수습 국면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좀 책임을 묻는 작업이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맑은 것 같은데 속이 안 그렇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은 예. 수습이 돼서 어제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진짜 다행인 것은 기호 2번 저희 당 후보가 공란으로 돼 있는 사태만은 막았다. 예. 이거는 맞죠. 네. 그리고 또 당원이 직접 투표해서 뽑은 후보가 온전히 그 자리에 들어갔다. 이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차원에서는 맑은데 이제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를 뭐 지금 앵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어제 선대위가 이제 출범을 했고 예. 많은 분들이 선대위 구성원으로 참여를 해서 명단도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제 후보와 선대위에 참여하신 분들과의 화학적 결합이 과연 그럼 얼만큼 되겠느냐. 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후보 교체를 주장하고 험한 말을 하셨던 분들이 선대위 고위직에 다 계시잖아요. 과연 정말 속내가 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잖은 표현으로는 불편한 동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예. 이게 단어가 불편 이상의 단어를 써야 맞을 거예요.
사실 저는 후보 교체를 좀 앞장서서 얘기했던 분들은 지역에 가서 이제는 이제 김문수 후보를 뽑아달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좀 가능한가요? 그 명분이 있나요? 그걸 듣는 사람들은 언제는 뭐 한덕수를 빨리 해야 된다더니.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상황이 됐어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그 캠프에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예. 중간에 오신 분들은 소위 말해서 위장 취업을 했다고 보고 거기 가서 한덕수로 양보하라는 압력을 가하러 가셨던 분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그분들의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에 결국 현역 의원은 전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는데 후보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이 상황에서 근데 그분들이 대거 또 선대위에 들어갔어. 그럼 이게 후보와 선대위가 생각하는 바가 달랐던 분들이 합쳐졌기 때문에 뭐 시너지는커녕 1 더하기 1이 2는 돼야 되잖아요. 네. 2 이상을 바라고 선대위를 구성을 하는 건데 2 이하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말씀하신 대로.